반갑습니다. 모든 경매 낙찰자가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꿈꾸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배당 연습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배당은 수업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정말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이 배당 적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배당 적용이 나에게, 이 사건에 낙찰받는 낙찰자인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실제 사건으로 수업하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을 접할 때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오직 낙찰자 입장에서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 그리고 또 채무자, 그리고 소유자, 채권자도 1, 2, 3, 4, 5, 6, 7, 8 많이 있겠죠. 그들 모두의 입장, 그리고 법원의 입장까지 심지어 한번 생각해보고 이 모든 입장들이 얽혀서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모두 얽혀있는 이 부동산을 두고 매수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권리적 하자를 인수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이익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들의 싸움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 또는 피해를 줄 것인지 사전에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배당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사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사건은 2018 타경 955 서울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소유자는 이지은, 채무자도 이지은, 채권자는 주식회사 하나리츠 자산관리 대부, 채권자가 대부회사다. 그러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은 많이 반복해서 사건을 보다 보면 사전에 약간 짐작이 가죠.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떻게 경매가 됐고, 이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냈을 것이며, 그러한 과거에 이 경매 사건 접수 이전에 있었던 그 채권자들 사이에 암울한 그런 얽혀있는 그 사건들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는 거죠. 이 채권자 이름을 보면.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짐작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명도할 때 또는 낙찰 이후에 그 권리관계를 풀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예상해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 5억 9,400, 심지어 감정은 이 정도 6억 가까운 돈인데 지금 2번 유찰돼서 이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낙찰받은 이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 이런 어떤 가치 분석에 대한 수업은 차후에 온라인 수업의 일부 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단한 권리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배당 때문에 적과 아군이 어떻게 갈려서 낙찰받은 이후에 이 배당으로 인한 내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계획해보는, 그래서 예측해보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좀 더 감이 오니까 보면, 자, 이렇게 생긴 단독주택입니다. 골목에 있는 낡은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감정은 6억에 가까운 그런 부동산입니다. 보시면 감정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 가치가 5억 7,700입니다. 사실상 거의 토지 가치라는 거죠. 이 물건은 토지 가격이 굉장히 나가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얼마 안 해요. 이렇게 해봐야 1,000만원, 제시의 건물 600, 한 1,700 정도? 1,700이 건물 가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 가치라는 거죠. 이런 가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분석, 그리고 물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물건이 좋은지, 이 가치 분석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업의 한 7, 80%에 해당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 다음에 천천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단독주택인데, 자, 세입자가 3명이 있더라. 3명이 현황 조사를 봐야 되겠죠. 여기. 임차인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주, 김정윤, 장인함 이 세 사람이 있고 점유하고 있는 어떤 구분이 있고 그리고 미상도 있고 보증금 6천, 2천 적립일과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한 사람은 있고 두 사람은 없습니다. 집행관이 현장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임차인 3명, 보증금 합계 8천인데 단독주택으로 2가구가 거주한다. 자, 2가구가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권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각 점유 사용을 하고 있고 면담한 임차인 외에 나머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방문한 취지,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직 연락이 없다.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권 부동산 임차인이 처와 면담을 했다. 이제 관련 가족을 만나게 됐네요. 김명주는 임차인 장인남의 모.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모다. 즉 한 가족입니다. 한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윤과 장인남 이 두 세대가 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가구가 거주 중이라고 하죠. 장인남, 임차인 장인남 김명주가 전임돼 있다. 그리고 김정윤 씨 보증금 6천만 원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1천만 원은 2016년 12월 5일에 증액되었다. 2016년 12월 5일이네요. 2016년 12월 5일. 그러면 이 근저당보다 후순위네요. 네, 후순위에 있습니다. 이 배당 제가 이 수업 준비하면서 조금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수업하면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등급 등본입니다. 채권자들 보면 근저당 주식회사 하나리츠 자산관리대부 이 1순위 근저당입니다. 아주 중요한 채권자죠. 그리고 이 근저당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했고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 그리고 이 근저당이 경매를 집어넣었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토지에 압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입자는 2가구가 있고 그리고 채권자는 대부회사 그리고 세금 지방세가 있다. 이들에 대한 배당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 배당 순서 이 순서에 대한 수업은 제가 온라인에서 배당 순서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수업을 보고 이 수업을 다시 봐야 됩니다. 경매 지식에 대한 수업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이 연습 수업을 들어야만 이해하신다. 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법원이 있겠죠. 법원이 있습니다. 하나 리츠 자산관리대부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첫 번째 1순위 근저당 그리고 두 번째 2순위 근저당 그리고 토지에만 있는 지방세 세 번째 토지에만 있는 세 번째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데 장인환과 김명주는 한 세대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김정윤 둘 이렇게 두 세대 두 이해관계자 임차인이 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여기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왔다. 그래서 낙찰자가 사게 될 것이고 이 낙찰자가 사게 되면 그 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될 것이고 이 법원은 돈을 어떻게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 나눠주게 되는 데서 뭔가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있느냐 그것을 분석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배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경매 집행 비용 대략 그냥 400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경매 신청자인 주식회사 하나리츠 자산관리대부 여기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거 전액 다 받습니다. 그리고 2순위 있죠. 소액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장인남이 2천만 원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윤 씨
2,50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이 근저당에 따라서 근저당 날짜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제가 한번 별도의 경매지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윤은 소액임차 최우선 보증금을 2번 받게 됩니다. 2,500 그리고 900만 원. 그래서 총 3,400만 원을 받게 되고 당해세와 담보권보다 빠른 공가금. 자, 여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등기 현황 자료만 가지고서는 이건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후순위라 보고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임차인과 1순위 근저당 그들 위주에 주고받는 어떤 배당 순위 누가 덜 받고 못 받고 그것이 낙찰자에게 얼만큼의 부담을 주는지 자 거기에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 5순위 이제 받았으니까 김정윤 나머지 2,600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1순위 근저당 이후에 1순위 근저당 이후에 1,000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1,600입니다. 1,600. 1,600이고 하나리츠 자산관리 대부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만 원 다 못 받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잠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하면서 제가 수업하겠습니다. 자, 1,600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1,600. 그리고 남는 돈은 전부 하나리츠 자산관리 대부가 받는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돌아갈 배당이 없습니다.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임차인 2세대와 그리고 대부회사가 1순위 근저당으로 있는 이 단독주택 사건에 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배당을 해보니까 첫 번째 경매 집행비용 400만 원이 일단 전액 배당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최우선 변제금 장희남 세대 장희남 씨가 보증금 2천이죠. 근데 그 2천이 2,500까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2천만 원 전액이 다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김정윤 2,5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2,500만 원만 배당이 됩니다. 자기 보증금의 일부가 일단 배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이때 3,400까지 됩니다. 3,400까지이기 때문에 900을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실수가 있죠. 약간의 실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확정일자부 보증금 김정윤 남은 보증금이 2,600만 원인데 이것이 전액 다 배당이 되느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순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죠. 김정윤 씨. 자, 김정윤 씨는 전입일이 2006년 4월 3일이고 확정일자가 2006년 3월 30일입니다. 즉 2006년 4월 3일 이때 대항력을 확보해서 이때 날짜로 배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2006년 4월 3일 2006년 4월 3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근저당이 2010년입니다. 따라서 2006년 4월 3일 이 세입자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증금 6천만 원 중, 6천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6년 12월 5일에 증액됐다. 그 증액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6년 12월 6일이다. 즉 2016년 12월 6일인 거죠. 보세요. 2016년 12월 6일입니다. 즉 2010년이 있고요. 2016년 11월이 있습니다. 즉 여기 사이죠. 이 사이에 2016년 12월 6일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은 배당이 안 되겠죠. 주식회사 하나리츠 자산관리 대부 이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두 번째 또 근저당 주식회사 하나리츠 자산관리 대부
이 합치면 거의 4억이 넘어갑니다. 4억이 넘어가는 거의 돈인데 거의 4억이죠. 이 4억이 다 받아야 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배당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부 보증금은 두 개가 있습니다. 5천만 원과 1천만 원. 이 5천만 원은 이 근저당 대부 회사보다 빠르죠. 그런데 이 1천만 원은 이 근저당 두 개나 있죠. 1번, 2번. 이 1번보다도 2번보다도 느립니다. 따라서 이 5천만 원은 배당된다는 거죠. 확정일자부 보증금은 3,400만 원 소액보증금 빼고 얼마예요? 1,600이 남죠. 1,600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 즉 2,600이 아니고 1,000입니다. 1,600만 원이 일단 일부 배당이 됩니다. 일부 배당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00은 이 근저당 회사가 다 받고 남으면 1,000만 원이 김정윤 씨한테 간다는 거죠. 그런데 4억 5천만 원에 낙찰되면 이 근저당 대부 회사가 돈을 다 못 받고 3억 6,600 일부 배당받고 배당은 종결됩니다. 종결. 즉 김정윤 씨는 1,000만 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건은 어떠냐는 거죠. 김명주 세대, 장인남 세대 보증금 다 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명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낙찰자는 이 임차인을 내보낼 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 교부받아서 법원에 가서 자기 보증금 2천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고받는 관계로서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각자 거 챙겨가는, 그리고 이 돈은 배당에서 받기 때문에 낙찰가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끝나죠. 문제는 이 김정윤 씨죠. 이 김정윤 씨는 보증금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뭐 소액 보증금이든 확정일자든 해서 보장을 받고 받지만 나머지 1,000만 원은 못 받습니다. 1,000만 원은 못 받는 거죠. 즉 김정윤 씨는 이 1,000만 원을 못 받아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낙찰자를 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낙찰자가 그 1,0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왜? 이 주식회사 하나리처 자산관리대부의 말소 기준등기 그 날짜 2010년인가 그렇죠? 2010년 이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임차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인수할 수 필요 없게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이 채권자는 낙찰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뭐 사실상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도와주는 거죠. 이 김정윤 씨는 이 하나리처 자산관리대부가 굉장히 믿겠죠. 미워 죽을 겁니다. 날짜가 빠르니까 자기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1,000만 원 못 받아서 낙찰자한테 이사비 많이 내놔라, 돈 띄고 못 나간다 라고 강하게 저항해봐야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적 질서 유지 그리고 공정한 법의 집행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윤 씨는 5천만 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지만 1,000만 원은 그것은 자기의 실수입니다. 실수. 월세를 올리는 한이 있어도 보증금을 올려서는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자와 김정윤 씨의 관계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김정윤 씨가 뭐 믿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좀 안타까울 뿐이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낙찰자를 또 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나머지 5천만 원을 배당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장인남 씨와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교부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즉 김정윤 씨도 낙찰자에게 명도를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법원이 만들어 놓은 거죠. 법원은 낙찰자가 명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무 편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낙찰자 편을 많이 들고 있는 거죠. 뭐 든다기보다는 그 법원이 만든 규칙을 낙찰자는 사전에 알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이지민 씨는 이제 이 못 받은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나중에라도. 그리고
하나 리츠 자산관리대부, 두 번째 근저당 못 받은 돈 여기서 또 요구할 것이고, 지방세도 못 냈으니까 납부를 언젠간 해야 되겠죠. 네, 이래서 이지은 씨는 나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돈을 못 받고, 그렇지만 적도 아군도 아닌 상태에서 낙찰자에게 명도는 협조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저 이 채권관계에서 이 경매를 종결 함으로써 이 등기부에서 이 부동산에서는 이제 떠나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 개인들, 이 지은 씨와 자기들 사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자, 이번 배당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당이 그 권리 관계에, 그리고 낙찰자의 앞으로 일어날 일, 인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낙찰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당을 보면서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낙찰자에게 도움이 되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배당 이론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